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학점 낮고 스펙 없고 백수였던 나는 어떻게 아들 둘 아빠 개발자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를 요약하자면 아마 흔히 말하는 결혼 바이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개발자 커리어를 쌓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실수들과 교훈들, 그리고 결혼과 육아가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커리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제 대학교 졸업할 때로 돌아가 보면 저는 그 당시 취업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학점도 높지 않았고 대외 활동도 스펙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문제로부터 계속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졸업이 다가오고 이제 취업하는 게 무서워지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대학원 진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병특으로 자기가 근무 중인 회사로 오라고 권유를 해서 저는 그렇게 그 중소벤처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별 어려움 없이 취업은 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취업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첫 회사는 인베디드 장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요. 분명 저는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지만 막상 실제 업무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장비 제어 위주의 드라이버 개발을 했고 코드 짜는 일보다는 주로 납땜하거나 장비를 테스트하는 일이 더 많았었습니다. 제 실수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커리어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내 선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문제로부터 회피하느라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첫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고통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첫 직장에서 몸도 마음도 만시창이가 되고 딱 만 1년을 채우자마자 정말 도망치듯이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커리어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퇴사했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날백수가 되어버렸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제 위기감이 느끼기 시작하고 뭐라도 준비해야지 싶어서 정말 뭐라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돈 안 드는 국비지원 코딩 학원에 등록하신 것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비지원 학원이 저에게 왜 필요한지 그런 조사 같은 건 하지 않았고 그냥 막연히 생활비 지출이 적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가까운 학원을 찾아 등록했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제가 그때 저를 만난다면 꼭 국비지원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커리큘럼의 교육 과정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라 이렇게 조언해 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다시 코딩 공부도 시작하고 그리고 학부생 때 해봐서 그나마 좀 친숙했던 안드로이드 개발로 커리어를 선택하고 차곡차곡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그 해 가을에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28살이었고요. 여자친구는 24살이었습니다. 백수였던 저는 결국 그렇게 취업 준비와 결혼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엔 대전에 내려가서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죠. 이제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점사도 받고 오후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 수업을 듣고 또 틈틈이 포트폴리오 준비도 하고 면접도 보고 양가 부모님도 찾아뵙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 허락을 맡았습니다. 백수였던 제가 어떻게 결혼 승낙을 받으실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장인 장모님 옆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살도 빼고 아이도 어떻게 키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미 아이가 들어서기도 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해온 모습에 신뢰가 간다면서 그래 다행히 크게 반대 없이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말 다행이게도 저는 상견례 이틀 전에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유비페이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라는 중소 벤처 기업이었는데요. 거기서 안드로이드 결제 모듈 SDK 개발을 이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입사하자마자 저는 청첩장을 돌렸고 두 달 뒤에 아주 추운 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5월에 첫째가 태어납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힘든 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못 자고 몇 시간 아이를 봐야 되고 돈이 얼마가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서는 아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손해라고 느끼기 쉬운데요. 반면에 아이를 가져서 좋은 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보람차고 그래서 좋은 점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개인의 인생이 없어진다고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활 양식이 결혼과 육아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꿈을 찾아나가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펼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로소 미뤘던 자기 객관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저의 값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값을 올리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주말 중에 이틀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는 반드시 컨퍼런스를 한다든가 스터디를 했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회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유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퇴근 후에 직접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하고 그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동료들한테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적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회사에서도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제 2년째를 채우자마자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세 번째 회사로 이제 이직에 성공합니다. 이때의 이직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때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성장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용했던 스마트 알림장 앱 키즈노트라는 앱이 있었는데요.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 써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 번째 회사가 이 키즈노트로 갔었습니다. 키즈노트의 실사용자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이기도 했고 또 마침 신규 서비스 앱을 담당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가 저를 크게 성장시켜줄 거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즈노트에서도 클린 아키텍처나 TDD 이런 다양한 주제로 사내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업무 자동화 유틸 같은 걸 또 개발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로 인정을 받으면서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부해봤던 것을 진짜 전부 다 시행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절호의 기회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쯤 또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또다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첫째는 커가고 둘째는 태어나면서 늘어나는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고요. 동시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5년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만약 IT 대기업으로 이직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직 준비를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는데요. 일주일에 면접을 서너 번씩 보고 업무도 업무대로 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직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체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매일 일일비하면서 굉장히 지치는 시기였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힘을 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목표라고 했던 라인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인 안드로이드 앱의 광고 SDK를 개발하고 있고요. 회사의 픽과 제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어느 정도 맞기도 했고 제 단점보다는 장점을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운이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적어도 운이 좋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지금 많이 바쁘지만 좋은 동료들과 함께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개발자 동료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고 회사 밖에서는 다양한 아까 글도 소개해 주셨는데 글도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고 기술 블로그도 현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또 환원하기 위해 멘토링 활동도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라인에 오기까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지런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바빠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바쁘면 부지런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